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겹친 독감 시즌, 산불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이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야말로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 산불로 희생자 시신 수습을 위한 이동식 임시 영안실이 설치됐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36명이지만 실종자가 늘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00만 에이커가 불타며 한국 면적의 5분의 1을 태운 서부 지역 산불 피해액은 최소 2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진화율이 20%대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가주 지역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첫 사망자가 나온 LA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가 전염시키는 것으로 독감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나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사망자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4,000여 명 사망해 확진자는 77만여 명.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카운티로 보면 LA 카운티가 25만여 명의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독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병원이 붐비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독감과 코로나 증상이 유사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10월쯤 완화된 영업 재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2주간 내려간 확진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어제 집계된 LA 카운티 신규 확진자는 1,148명, 사망자는 31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8.1명 수준인데 다음 단계 진입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7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단계 완화 기준을 충족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율이 3.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계 완화를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위치인 보라에서 적색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대부분 업소들의 영업재개가 가능해집니다. 정원의 25%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식당 내 식사가 가능해지고 연말까지 실외 영업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와 각 학교들의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수업을 중단하고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관람객을 유지하며 영화관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고 피트니스 센터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확진자 통계인 3%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의 97%가 음성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5%대를 유지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며 기본적인 시민들의 방역 수준이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LA 카운티 경제 개방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가 지역 경제 개방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유통 공급 시기가 안전성과 효능보다는 대선에 맞춰 쟁점화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는 연일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두 후보의 의견 대립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연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이 미국에 보급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또 백신 승인이 곧 발표될 수 있어 즉시 대중에게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ready to go immediately as the vaccine is announced, and it could be announced in October, could be announced a little bit after October.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백신을 공급해 10월에 서프라이즈를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백신 개발과 유통을 서두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I trust vaccines, I trust scientists, but I don't trust Donald Trump. And at this moment, the American people can't either. 두 후보의 비방 전에 보다 못한 보건당국자는 백신보다 마스크가 더 확실한 방역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e're not defenseless against this COVID virus. We have powerful weapons. It's really a simple mask. 백신이 올해 나오더라도 일반인은 내년 중순에나 접종이 가능하고 효과도 70% 이하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백신 개발에 대한 비방정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LA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산불은 현재 55,539에이커를 전소시켰는데 하루 만에 4,300여 에이커가 늘어났습니다. 산불은 주니퍼 힐스 인근 주택가를 위협하면서 LA 카운티 셰리프는 주니퍼 힐스와 데빌스 펀치볼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6%였던 진화율은 3%로 후퇴한 이후 수일째 계속 진화율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밖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TV 라디오 방송 타워들이 밀집해 있는 마운트 윌슨 천문대 지역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맞아 역사를 되돌아보는 한국전쟁 관련 온라인 세미나가 LA 총영사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잊혀진 승리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는 한국전쟁 당시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전쟁 당시 지휘를 맡았던 벤플릿 중장과 알몬드 중장, 그리고 스미스 소장의 후손들이 참석했고 한인학자들과 교육자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장군의 후손들은 선조들이 험준한 산악 지형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인천 상륙작전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틀을 다지는 한국 현대 역사의 주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대면 수업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빌 더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는 열악한 환기 시스템 및 지저분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시설 등으로 인해 학교가 재개할 준비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으며 일부 교장들은 학교 재개를 위한 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 블라시오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2,500명의 교사들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전하며 뉴욕시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 일정을 미루고 학년별로 순차 재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뉴욕시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이미 40%가 넘는 학부모들이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부적인 등교 일정으로는 3세 이하의 공립 유치원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는 오는 29일, 중고등학교들은 다음 달 1일로 각각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당초 지난 10일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려고 했지만 뉴욕시 교사연맹이 교사 인원 부족과 안전대책 미비 등으로 전면 파업을 경고하자 이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헌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